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블랙 커피 로스터 박태현 테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 그 첫 번째 이고 싱글 커피인데요. 저희가 이고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자아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 블랙업의 이고는 우리의 색깔을 상징을 하고요. 원래 이고는 저희 블렌딩 커피로만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고의 카테고리가 블렌딩과 싱글로 나누어집니다. 그 싱글 커피를 첫 번째로 김상원 바리스타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커피는 파나마 마마카타 농장의 벨라루나 게이샤입니다. 벨라루나 게이샤는 그 아름다운 달이라는 뜻을 가진 이태리어로 달이 가장 밝은 추석 때 수확을 한 커피로 벨라루나라고 지어지게 됐습니다. 벨라루나 커피는 잘 익은 그 체리 같은 붉은 맛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추럴 와인 같은 좀 풍부한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로스팅 포인트는 기존의 게이샤들보다는 좀 더 웰 디벨롭된 포인트를 선택을 했고요. 추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향미를 좀 더 끌어낼 수 있게끔 발현을 시켰습니다. 다른 내추럴 게이샤에 비해서 약간 어네로빅적인 뉘앙스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맛으로 끌어줌으로 인해서 좀 더 맛을 풍부하게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준비한 커피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블랙 커피 안나입니다. 오늘은 구매하신 마마카타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브루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집중해주세요. 보통 블랙 커피는 한 잔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레시피를 잡기 위해서 원두와 물의 비율을 1대 15에서 16, 17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물은 보통 92도, 93도 매장의 물의 상황이라든지 원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하고 있는데요. 제가 잡은 마마카타의 레시피는 18g을 그대로 사용하되 조금 낮은 온도로 티처럼 들겼을 때 마마카타가 가지고 있는 자스민 같은 향과 검붉은 과일 같은 단맛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온도라고 생각되는 89도에서 90도 정도로 잡아서 빠른 수출로 티처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음료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추출 시작해볼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18g을 담고요. 우선 평평하게 만들어서 추출할 준비를 해준 다음에 90도에 맞춰진 물을 가지고 먼저 40g 부어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물 뜸 들이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뜸 들이는 시간을 다 뺀 다음에 바로 초를 재기 시작하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총 추출 시간은 2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뜸을 먼저 들이시면서 누르시는 분들이나 초를 재시는 분들은 2분 10초에서 2분 20초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쇄도를 잡을 때 조금 제가 지금 잡았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보다 좀 굵었을 때에는 되려 향이 더 살아나긴 하지만 입안에서 마르는 느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좀 굵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보다 또 얇게 갔을 때에는 오히려 너무 자극성이 강한 커피가 나와서 좋지 않다고 판단돼서 지금 보여드릴, 지금 제가 추출하고 있는 이 정도 굵기로 가고 있습니다. 뜸을 충분히 들인 다음에 조금 많은 양의 첫 번째 물을 부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티처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추출을 가장 크게 드리고요. 자칫 너무 빈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너무 낮추지 않고 그대로 물을 붓는 것보다는 수위를 조금 빠지게 한 다음에 수위를 올려주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단맛이라든지 티 같은 그런 느낌은 살릴 수 있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플랫하지 않고 그런 커피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대 지금 다가가고 있고요. 붓는 물은 280, 270 정도 붓지만 나오는 총 추출 액량은 230에서 25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분대에서 뺐고요.
네, 지금 총 추출액량 230 정도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블랙업 게스트 바리스타에서 사용했던 파나마 마마카타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 게이샤를 반대로 됐네요. 게이샤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를 이제 에스프레소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고가이고 귀한 커피다 보니까 20g씩 소량 묶어갖고 판매를 했잖아요. 이것을 혹시 가져가셔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게이샤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내리실 때 저처럼 한번 해보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 환경을 파악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경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바스켓은 18g 바스켓이에요. 18g 바스켓을 이번에 사용을 했고 18g 사용할 때 뭐 늘 그렇듯이 저는 정량 도징을 합니다. 정량 도징. 그리고 EK 그라인더를 이번에 썼는데 EK 그라인더를 쓰는 이유 중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루잉도 되지만 에스프레소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EK 그라인더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향미의 표현이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높은 수율을 끌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잡미가 나올 확률도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잡미라는 것은 추출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추출 온도가 높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추출 시간이 짧은 만큼 잡미는 적게 나올 거고, 그 사이에 게이샤가 갖고 있는 아주 그 달콤하고 화사한 그런 풍미, 그 향들은 또 쉽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K 그라인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게이샤를 강배전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디감도 적당한 미디움 바디감 정도면 괜찮고, 또 텍스처도 뭐 이렇게 헤비하게 나오게 이렇게 추출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히 게이샤 커피를 추출할 때 저는 EK 그라인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EK 그라인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게이샤 커피의 그 플레이버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EK 그라인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싱글 도징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로스도 조금 적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18g 바스켓에다가 또 정량 도징이라고 했으니까 18g 쓸게요. 자, 18g 도징을 했고, 그리고 자, 늘 얘기하죠. 7친봉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 클립을 사용을 했어요. 골드 클립. 클립을 사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핍니다. 일자로. 클립이 커피가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일자로 펴서 이렇게 휘휘 저을 수 있는 상태로, 이 뒷부분은 이렇게 굽혀진 밴딩된 상태로 놔두면은 손잡이 역할을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고서 꺼내서 쓰면 돼요. 그리고 18g의 커피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펼쳐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까지 닿도록 해두세요. 이 바스켓 바닥이 굉장히 스크래치 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별로 스크래치 나지 않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 저어주고 툭 한번 쳐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윗면부터 바닥면까지, 그리고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나 균등하게 커피가 펼쳐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탬핑 일자로 됐죠? 쉽죠? 그리고 장착, 그리고 추출. 레시피는 18g 가지고 추출 시간은 23초에서 25초 사이, 그리고 추출량은 36g 추출을 했습니다. 제가 추출을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 파나마 마마카타가 가지고 있는 그 플로럴한 향미하고, 그리고 그 잘 익은 체리의, 붉은 체리의 달콤함, 그리고 카카오 닙스의 그 초콜릿티한 그런 뉘앙스, 후미에 나오는 뉘앙스, 이 세 가지 밸런스가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레시피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뭐 에스프레소, 플랫 화이트 다 만들었는데 레시피가 똑같습니다. 이 다음에 플랫 화이트 만드는 거 또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같은 레시피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서 플랫 화이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다? 바스켓에 맞는 정량 도징을 해서 전체적으로 달 녹일 수 있는 상태에서 추출을 한다. 그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바스켓에다가 커피 분쇄해서 골고루 펴서 담는 것, 그리고 일자로 수평 잘 맞춰서 탬핑하는 것, 그리고 추출하면 끝. 물 온도 92도. 저는 사실 92도나 93도 그닥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로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별로 의미 없는 거다 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블랙커피 바리스타 조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 이벤트에 판매되었던 메뉴인 플랫 화이트, 아주 맛있는 플랫 화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잘 추출되어진 에스프레소와 차가운 우유, 그리고 카카오 니스 시럽 3가지로 아주 맛있는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차가운 우유를 110g을 준비를 해줍니다. 이때 얼음이 들어가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가능한 차가운 우유로 준비해 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닙스 시럽 3g. 카카오 닙스 시럽을 사용하는 이유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같은, 초콜릿 같은 느낌을 잘 살려주는 재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시럽이 없으신 분들은 초콜릿 느낌이 나는 시럽이나 설탕 시럽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잘 추출되어진 완벽한 사옥님의 에스프레소입니다. 자, 이때 커피랑 우유의 충분리를 위해서 작은 스푼으로 살짝 커피를 받쳐주시면서 위에서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히 맛있는 플랫 화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드시는 방법은 섞지 않으시고요. 밑에는 차가운 우유, 위에는 따뜻한 커피로 이루어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조심히 기울여서 한 모금 한 모금 나눠서 드셔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드시면 이제 매 모금마다 한 모금 한 모금 드실 때마다 이제 변하는 온도와 맛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카카오 닙스 시럽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모금은 달콤하게 이제 털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